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워진 2024년형 토요타 RAV4 페이스리프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의 내부를 모두 리뷰할 예정입니다. 차량의 모든 것, 소재 품질, 공간, 멀티미디어 시스템, 새로운 디지털 콕핏까지 보여드릴 거고 기술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승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즉 그 영상에서는 서스펜션, 시야, 편안함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차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루마니아에 계시거나 루마니아 근처 또는 부쿠레슈티에 계신다면 토요타 뷰카르사드를 방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차를 직접 보고 시승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세요.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차량의 루마니아 내 가격은 54 영유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루마니아에 계시고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 차량은 스타일 버전이고, 여기서 스타일 버전은 해당 모델의 최상위 트림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색상입니다.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직접 선택하셔야 하고 색상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오늘 여기서 보실 모든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영상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잠깐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 바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는 6년 또는 20만 킬로미터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말 인상적이며 자동차 제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보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토요타 유로케어가 제공되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토요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또는 2년까지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즉 이 모델은 가솔린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 ECVT 변속기, 그리고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총 출력은 306마력입니다. 최고 속도는 18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로 100,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8.1kW 용량의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6.6kW AC 일체형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어 AC로 약 3시간 정도면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이 사륜구동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후방에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처럼 작동하며 뒷바퀴도 구동됩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승 영상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비량은 VLTP 기준으로 전기 모드와 가솔린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를 모두 합쳤을 때 약 1리터 정도입니다. 또한 COE 배출량은 VLTP 기준 22g입니다.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 가능한 예상 거리는 최대 75km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트렁크 공간이 500리터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604리터까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지상고는 19cm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5리터입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트레일러는 최대 750kg,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kg까지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앞 서스펜션은 독립식 맥퍼슨이고 뒤쪽은 세미 멀티링크 독립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매우 좋은 서스펜션입니다. 어제 제가 이 차를 운전해 보면서도 이 점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파워는 ECVT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후면에 전기 모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약 55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기 모터는 바로 여기 앞쪽 변속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는 2.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또한 전기 모드로만 시속 13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고속도로에서도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은 11.4m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19인치 휠과 전면 및 후면 모두에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차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관, 실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듯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키인데 토요타의 다른 버전과는 약간 다릅니다. 꽤 멋진 키입니다. 뒷면에는 알레이브사 로고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잠금 및 해제 버튼, 그리고 에어컨 버튼이 있어 차량 외부에서도 에어컨을 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렁크도 열 수 있습니다. 3초간 누르고 있다가 손을 떼면 좋은 점은 트렁크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3초간 누르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차량의 잠금과 해제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잠글 때마다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차량을 해제할 때는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글 수도 있고 손을 이 영역에 대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오면 차량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드 미러도 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엔진을 켜야 할 것 같네요. 네, 차량을 닫아 볼게요. 차를 잠그면 전동식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키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맞죠? 그런데 이전 버전과 똑같아 보여요. 거의 똑같다는 말이죠. 같은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고 외관, 특히 뒷모습에서는 거의 같은 차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인지 모를 거예요. 정말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전면부에만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이 바로 페이스리프트임을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곳이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차의 전면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외관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면부입니다. 이 공격적인 느낌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세요. 정말 공격적으로 보이죠? 저 아래 범퍼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렇게 약간의 크롬으로 연장한 부분이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레이 매트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아름다워요. 전면부에서 보면 이 차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강력해 보이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남성적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운전할 때도 그래요. 저는 이 차를 운전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어제 이 차를 운전했는데 정말 도로 위에서 엄청난 느낌이었어요. 이 차에는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차 크기와 정말 잘 어울리고 아주 멋져요. 더 크거나 작을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정도가 완벽해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남성적이고 강력한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외관 디자인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붕을 보면 저는 차에 추가된 이 유광 블랙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위쪽에 유광 블랙 루프 레일이 있고 이 주변에도 유광 블랙, 범퍼에도 유광 블랙, 옆면과 스커트 아래쪽, 그리고 앞 범퍼에도 유광 플라스틱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차에 정말 잘 어울려 보여요. 저는 이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아마 저는 차를 다른 색상으로 살 것 같아요. 아마 흰색이나 다른 색으로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색도 멋지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흰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이 유광 블랙 플라스틱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요. 안테나도 마음에 들어요. 아주 심플하고 모던해요. 이 루프 스포일러도 아주 심플하고 라인도 예쁘고 뒷슈리도 틴팅이 되어 있어요. 이 가격대에 이런 점도 좋네요. 브레이크 등은 여기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대해 말하자면 뭔가 좀 아쉬운 점이 바로 테일라이트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말은 왜 이걸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방향지 시등이 할로겐이고 후진등도 할로겐으로 되어 있을까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안개등은 LED입니다. 테일라이트도 LED예요. 하지만 저는 완전한 LED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가 정말 궁금해요. 아래쪽에는 번호판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좋은 점이에요. 여기에는 후방 카메라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RA 비사라서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고 이 아래쪽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뒷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차 센서가 4개 있는데 사실 이 센서들은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예를 들어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나 후방 경고 같은 안전 기능에도 사용돼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스포티하네요.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배기구를 보세요. 뒤에 있는 2개의 배기 파이프를 보면 와,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차고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정말 친환경적이고 COE 배출도 아주 적은 깨끗한 차에 이렇게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배기구를 달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답을 결국 찾았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 차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306마력의 엄청난 스포티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꽤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 차는 스포티카예요. 저는 이 차를 스포츠 모드로 운전해 봤어요. 스포티하게 느껴지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어서 정말 즐겁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좋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경제적으로도 운전할 수 있고 COE 배출량도 22g으로 줄일 수 있어요. 연비도 약 1리터 정도로 나오고 전기 모드와 함께 계산하면 2가지 장점을 모두 한 차에 담은 셈이죠. 맞잖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티한 차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나쁘지 않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른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는데 여기 충전 포트가 있어요. AC 기준 6.6kW입니다. 약 3시간 정도면 충전할 수 있고 전기 모드로 최대 75km VLTP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약 50, 60km 정도가 충분히 차를 운전하는데 넉넉한 거리일 거예요. 만약 집에서 매일 혹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충전할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하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큰 창문, 훌륭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보여드릴게요. 도어와 품질 면에서는 이전 버전과 동일한 품질로 좋은 품질에 심플합니다. 바퀴 주변에 이런 유광 플라스틱 보호대가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보호대들은 차를 보호해주고 심지어 아래쪽 스커트나 도어, 아래쪽까지도 문을 잘 보호해줍니다. 앞쪽에도 이런 보호대를 넣어준 점이 마음에 들어요. 멋진 디자인이고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근육질처럼 보여서 멋져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호대가 정말 유용하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RAV사를 구매하신다면 이 보호대를 꼭 장착하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도장면을 보호해야 하고 뒤쪽에 돌이 튀어서 내 차나 다른 사람 차에 흠집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보기에도 정말 멋지고 좋아 보여요. 사이드 미러도 큽니다. 저는 이 미러가 정말 큰 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상 엄청나게 큰 미러예요. 측면에는 크롬 LED 라이트가 들어간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노란색 할로겐 라이트가 있는데 밤에는 이 미러 아래쪽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거대한 미러 유리와 이 모서리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미러가 정말 좋아서 미러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양쪽 모두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아주 잘 통합된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도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브레이크 성능이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앞유리에는 빗물 감지와 조도 센서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교통 표지판 인식을 위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제한 속도 표지판뿐만 아니라 정지 표지판이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 표지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시승 때 보여드릴게요. 요즘 이 기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면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져요. 와, 저는 이 앞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고 정말 멋집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팬이고 특히 전조등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방향지시 등에는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 라인들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간주행 등이 훨씬 더 특별해 보입니다.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상향등, 하향등 모두 매트릭스 방식입니다. 안개등도 LED이고 아래쪽에는 유광 플라스틱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면에도 주차 센서가 총 4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유광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면서 하단에는 무광 그레이를 추가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여기에는 유광 플라스틱 그릴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있네요. 여기에는 토요타 로고가 있고 그 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등 차량에 탑재된 모든 안전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부위를 식혀주는 또 다른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라디에이터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 하단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저 하단 부분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전면부가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 차량의 엔진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리프트 게이트가 앞쪽에 위치해 있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2.5리터 직렬 4기통 엔진으로 두 개의 강력한 전기 모터와 결합되어 총 306마력이라는 인상적인 출력을 냅니다. 꽤 깔끔하고 좋네요. 여기는 와이퍼액 그리고 냉각수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퓨즈 박스가 있고 저기에도 또 다른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어 필터가 있고 주황색은 전기에서 오는 케이블 등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관련 부품들이 모두 모여 있고 그리고 물론 냉각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렁크에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짐이 좀 있는데 일부러 남겨뒀어요. 트렁크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 리프트 게이트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데 만약 3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 위치에 고정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뚜뚜뚜 소리 들리시죠? 이제 그 위치가 저장된 거예요. 여기 손잡이도 있죠? 입구를 한번 보세요. 이건 가방이에요. 제 촬영 장비가 다 들어있는 큰 가방인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입구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실용성 면에서 이 토요타 RA 부사에게 만점인 10점을 주고 싶어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트렁크 입구가 정말 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쪽도 아래쪽도 정말 넓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큰 물건도 아무 문제 없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완전히 평평한 바닥이 있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평평해요. 모든 짐을 바로 실을 수 있고 여기 아래쪽이 약간 더 낮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보세요. 거의 제 무릎보다 약간 높을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키가 작은 사람도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실용성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JBL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스피커가 9개나 달려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모든 모서리에 고리가 있죠? 여기에는 12V 포트도 있습니다. 심지어 100V 콘센트도 있고 220V도 2개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지 정말 놀라워요. 저도 출장을 가거나 보도자료 행사나 모터쇼에 갈 때 제 차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트북도 충전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LED 조명도 있고 그 외에는 정말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꺼내고 나서 좌석을 접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있는 것들을 다 꺼냈어요. 지금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 아래까지도요, 수리 도구도 있고, 네, 이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저쪽 공간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차에는 전기 모터가 2개, 가솔린 엔진 하나,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대형 배터리 하나, 연료 탱크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설계한 방식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꽤 길기 때문에 약간 몸을 뻗어야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어때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닥이 평평해요. 여기서 잘 수도 있고 큰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큰 짐도 넣을 수 있어요.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갑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요타.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옆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으로 가면 다시 한번 큰 입구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실용적이에요. 이 차의 실용성은 역시 완벽하네요. 다리 공간이 넉넉하고 변속기 터널도
비교적 작아서 정말 좋아요. 이제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두고 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 쪽 문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걸 다시 제자리에 두고 싶은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뭔가 보여드릴게요. 좌석에서 더 많은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약 5c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당기고 밀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당기고 밀면 평평해집니다. 뒷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훨씬 더 편하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뒷좌석의 위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에는 두 부분으로 된 창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아래로 접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멋지고, 다른 하나는 여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 디자인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때로는 단순함이 더 좋을 때도 있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에 가죽, 인조 가죽과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가죽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품질이 정말 좋다는 거죠. 손잡이에는 약간의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 양쪽 모두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또한 문 수납 공간에 꽤 유용한 저장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알레이부사 로고가 있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가 넓어요. 출입구를 한번 보세요. 정말 큽니다. 실용성도 뛰어나죠. 여러분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기억하세요? 공간을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어요. 이 가죽과 인조가죽 시트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감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용 아이소픽스도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가죽으로 된 팔걸이와 컵홀더 2개도 있습니다. 앞좌석 뒤에도 같은 가죽이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이고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거대한 변속기 터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작게 잘 만들어서 공간이 훨씬 넓고 바닥도 거의 평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트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비교적 간단해요. 문을 닫으면 그리고 뭔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운전 자세 정도입니다. 보통은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앉아요. 왜냐면 저기서 뭔가를 촬영하거든요. 저는 키가 173cm입니다. 공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난 공간이에요. 정말 넓습니다. 제 다리를 앞좌석까지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공간 면에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좋지 않은 점은 바닥 어딘가에 배터리가 있어서 여기 손가락 3개, 4개 정도 높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점은 공간이 워낙 넓어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기차와 비교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 공간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세가 정말 환상적이고 편하네요. 이 팔걸이에 팔을 올리면 장거리 여행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시야도 정말 좋아요. 정말 멋집니다. 창문이 크고 시야가 좋고 뒤쪽에도 큰 창문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뒷좌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옷걸이도 있어요. 좋네요. 천장 마감 품질도 꽤 괜찮아요. 최고는 아니지만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에는 LED 조명도 있습니다. 유용하죠. 아래쪽에는 1998년식 BMW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있지만 품질은 1998년 BMW보다 훨씬 좋아요.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좋고, 여기 송풍구가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C 포트도 있죠. 정말 유용해요. 이건 차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차에서 또 좋은 점은 이 부분을 정말 잘 디자인해서 다리를 모으고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좋네요. 무릎 공간도 정말 훌륭해요. 정말 잘했어요. 머리 공간도 완벽해요. 팔을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완전히요. 여기에는 3명이 아무 문제 없이 심지어 장거리 여행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래쪽은 비교적 부드러워요. 뒤쪽은 약간 더 단단한데 그건 암레스트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실용적이에요. 정말로요. 여기 공간은 다시 말하지만 만점이에요. 이게 바로 제 취향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앞쪽에서는 대시보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대시보드도 거의 같은 디자인이고 약간의 변화만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디지털 콕핏이 추가됐어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미러는 아마도 이미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카메라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심플하죠.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제 말은 잘 작동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완벽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완벽한지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물리 버튼이 남아 있어요. 단순함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 뒤쪽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저기 그 부분 보이시나요? 저기 카메라가 있어서 그 화면을 여기 미러에 투사해 줍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큰 창문과 고정된 작은 창문이 있어요. 미러로도 시야가 좋아요. 앞쪽도 같은 디자인이에요. 멋진 디자인이고 여기에도 가죽과 빨간 스티치, 가죽 손잡이 등 좋은 품질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버튼도 있고 전동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버튼들의 촉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창문 잠금, 차량 잠금, 그리고 미러도 조절할 수 있어요. 버튼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도어 포켓 공간이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아레보사 로고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전동식 시트 조절이 가능하지만 조수석은 그렇지 않아요.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 그래도 운전자는 원하는 모든 위치로 조절할 수 있으니 괜찮아요. 페달은 일반 페달이고 알루미늄 페달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페달입니다. 여기에는 프렁크와 연료 탱크를 여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도 역시 꽤 넓고 이 시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에요. 디자인이 정말 아름답죠. 빨간 스티치와의 조합도 멋지고 정말 편안하며 측면 지지대도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전체적으로 시트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트렁크와 트립을 위한 버튼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그걸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는 스티어링 휠의 열선 시스템 버튼입니다. 이건 카메라 뷰입니다. 차 주변을 360도로 볼 수 있고 차량 아래쪽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정말 흥미롭고 멋진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알레이부사의 큰 장점은 앞유리 열선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저기 보이는 작은 평행선들 보이시나요? 앞유리 안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이면 앞유리 성에가 다 녹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 하이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차량 조명에 대한 특별 영상을 따로 만들었어요.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수납 공간입니다. 정말 유용해요. 이 차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정말 많고 실용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가죽 스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송풍구의 촉감도 좋고 대시보드 전체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은 밖이 정말 덥네요. 정말 미친 듯이 더워요. 이제 시야에 대해 말하자면 바깥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시야도 아주 좋아요. 창문 주변도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시야에 대해서는 정말 불만이 전혀 없고 시승할 때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 다시 한번 좌석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빨간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 암레스트가 있어요. 이걸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걸 꺼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게다가 USB-C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저 아래쪽도 정말 유용해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것들도 모두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이 차에는 USB-C 포트가 정말 많아서 정말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컵홀더 2개와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 외에는 센터 콘솔 주변에 플라스틱 마감과 약간의 크롬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고 여기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왼쪽, 스포츠 모드는 오른쪽, 그리고 누르면 노멀 모드로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 트레일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쪽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에코나 스포츠로 바꾸면 색상이 바뀌고 노멀로도 바뀝니다. 이렇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색상도 함께 변해요. 보실 수 있죠? 노멀 모드에서는 파란색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 빨간색이 됩니다. 에코 모드로 가면 초록색이에요. 정말 멋져요. 밤에는 정말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오토, EV,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토로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번 누르면 차가 알아서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저기 구석에서 볼 수 있어요. 차가 자동,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모드 중에서 원하는 주행 방식을 알아서 선택해 줍니다. 자동으로 선택해 줘요.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면은 EV 모드로 들어가서 배터리가 충분하면 EV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간단해요. 이건 또한 차량을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주행하도록 강제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르면 차량이 HV 모드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죠? 네, 지금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EV 모드, 오직 EV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깜빡이면서 충전 모드라고 표시돼요. 충전 모드는 휘발유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엔진이 작동하면 배터리를 충전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필요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이 작동 중이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배터리가 가득 차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도심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에 35km를 갈 수 있는 전기가 남아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연료 탱크의 휘발유로 몇 킬로미터를 더 갈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이 레버도 있습니다. 심플하고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후진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후진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변과 차량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는 멋진 3D 모드가 위에서 제공되며, 핸들을 돌릴 때마다 주차를 완벽하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디자인도 변경할 수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 화면이나 더 넓게, 더 확대해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주행 모드로 가고 싶으면 그냥 D에 넣으면 됩니다. 일반 주행 모드에서는 그냥 운전하시면 돼요. 알겠죠? 스포츠 모드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왼쪽으로 옮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원하면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마음에 드는 점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고 싶지 않으면 꺼두면 됩니다. 충전하고 싶으면 켜면 되고요. 왜냐하면 가끔 제 차, 예를 들어 모델 Y에서는 거기에 폰을 올려놓고 충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무조건 충전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는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토요타가 그걸 생각해 줬으니 정말 잘한 거죠. 아래쪽에는 USB 포트와 또 다른 12V 포트가 있어요. 정말 유용하죠. 조금 더 위에는 트랙션 컨트롤 버튼이 있고, 물론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하이로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여전히 물리적인 버튼으로 잘 유지되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기 쉽게 계속 유지해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운전 중에도 다양한 기능이나 주행 모드를 조절하거나 변경하는 게 정말 쉽거든요. 화면에 메뉴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물리 버튼이 훨씬 낫고 공조 시스템도 운전 중에 조절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만졌을 때도 품질이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를 보면 아주 좋은 품질의 가죽과 스티치, 심지어 위쪽까지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JBL 스피커도 있습니다. A필러 쪽에 디자인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제 지갑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용성을 정말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도 공간, 저기도 공간, 또 여기에도 공간, 트렁크에도 공간, 뒷좌석에도 공간이 있어요. 정말 넓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글러브 박스도 꽤 큰 편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이 차가 그렇게 공기역학적이거나 스포티하고 쿠페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 넓어요. 여기 송풍구도 품질이 정말 좋아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송풍구의 품질과 비상등 버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물론 아래쪽에는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수동으로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립감도 훌륭해요. 이번에는 여기 가죽이 사용됐는데 진짜 가죽이에요. 그리고 빨간 스티치도 들어가 있어서 꽤 멋져요. 여기에는 계기판의 다양한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토파일럿과 트랙, 음악 사운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기판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아마 다른 모델에서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정말 멋진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기 때문에 제 아이폰을 차에 연결해 놨어요. 참고로 아이폰을 연결할 때는 무선으로 케이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려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는 단점이에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폰을 연결하면 정말 잘 작동하고 애플 폰에 있는 모든 기능과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도 방향 안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향 안내는 내비게이션용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계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방향 안내는 애플 카플레이의 지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어서 앞에 보이는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잠깐만요. 제가 실수로 창문을 열었네요. 여기 보시면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긴급 제동, 주차 센서 같은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후진 경고도 있고 교통 표지판 인식, 그리고 차량 설정도 있습니다. 차량 설정에서는 충전 설정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어요. 트렁크, 타이어 센서, 그리고 안전벨트,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설정도 있는데 여기서 언어 단위나 계기판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콕핏에서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에코 가이드 같은 것들이죠. 연비 주행 기록이나 전체 평균도 볼 수 있고 여기서 콕핏에 표시할 정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화면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각 번호에 들어갈 때마다 왼쪽, 오른쪽 부분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화면에 들어가면 중앙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계정이 있고 차량 내비게이션이 작동 중이라면 이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코롤라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플 카플레이의 길 안내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네요. 트립 A, 트립 B도 볼 수 있고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의 흐름 등 다양한 그래픽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항목 중에서 보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 주행 비율이나 차선 보조 및 오토파일럿 또는 길 안내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소비량을 표시해 두고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 그래픽 정보를 보고 싶으시겠죠? 아니면 얼마나 EV로 주행했는지도 볼 수 있죠. 그래픽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자, 빨리 나와라. 아, 그래. 이게 바로 그래픽이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정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설정으로 가서 가운데 이걸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언어나 단위가 아니라 방향이나 전력 소비량 같은 걸 보고 싶어요. 이게 안 보여져요. 팝업하면 아니요, 안 보여줬어요. 어쨌든 저는 안드로이드에서 지도를 가운데 부분에서 볼 수 있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되네요.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바로 새로운 디지털 콕핏입니다. 정말 멋진 콕핏이고 밝기도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을 관리하는데 큰 발전이고 한 단계 도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경쟁력 면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따라잡았어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에 연결하면 여기 왼쪽 위에 추가 단축키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걸 보려면 토요타 계정을 썸하우 만들어야 해요. 저는 계정이 없어요. 차가 새 거거든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면 그걸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과도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에는 토요타 앱도 함께 제공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방송국이나 라디오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 전화 기능도 있습니다. 연결돼 있으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차량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뒤쪽에 모터가 하나 있고 앞쪽에는 변속기에 통합된 모터가 하나 더 있으며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가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맞죠? 그리고 주행 중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멋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행 정보가 있어서 소비량이나 최근 주행에서의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일정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에서 충전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면 조명 설정, 도어 설정, 공조 설정, 그리고 기타 유틸리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메르세데스나 BMW처럼 복잡하지 않고 꽤 단순해요. 그리고 때로는 단순함이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기 설정 메뉴에서는 날짜와 시간, 키보드, 언어 설정이 있습니다. 언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및 미디어에서는 모든 사운드 관련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커스터마이징, 조명, 도어 등은 이미 보셨죠. 그리고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도 있는데 이 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단순합니다. 여기 애플 카플레이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앱을 볼 수 있고 지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와 결합하면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이렇게 단순함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 조금 더 위쪽을 보면 이 카메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 카메라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사람이 있거나 짐이 많으면 거울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위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좌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조정할 수 있고 확대와 축소도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반 카메라로 바꿀 수 있고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거울로도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도 꽤 고급스럽습니다. 또 여기 조금 더 위쪽에는 LED 조명과 SOS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가 몇 개 있고 큰 거울과 손잡이가 달린 LED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마니아에 계시거나 루마니아 근처 부쿠레슈티 또는 최소한 유럽에 계시고 가격이 마음에 드신다면 차량을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 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토요타 부카레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전화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차량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이것이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점수는요 1점에서 10점까지라면 9점을 주고 싶어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실용성 면에서 정말 실용성을 크게 고려한 차량이에요. 뒷좌석 승객을 위한 공간이 넉넉합니다. 짐을 실을 공간도 충분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정말 훌륭하고 매우 신뢰할 수 있으며 보증도 좋아요. 이 모든 안전 기능과 편의 사양들이 정말 훌륭하고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정말 훌륭한 차를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 중 하나인 게 당연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승 영상도 곧 올라올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연비 관련 영상도 준비 중이니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